일부 서방 언론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유교적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미디어 기업 마드작 소속 언론사 네트워크인 R&D와 네덜란드 트라우브, 포크르크란트 등은 지난 3월부터 꾸준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군사 독재를 경험한 국민들의 순종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논조로 다소 비판적인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 ABC 뉴스가 이에 정면 반박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5월 30일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신호등이 될 것이란 제목의 피처 기사를 실었는데요. 한국은 중국, 베트남과 달리 시민 자유를 크게 억압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파고를 넘고 있다면서 코로나 쇼크를 가장 초기에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11,000명, 사망자 300명 이하로 묶어내는 훌륭한 방역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버른 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이송 한국학 부교수는 그간 세계의 스탠다드 역할을 자임하며 방향을 제시해왔던 미국은 현재의 코로나 국면에선 전혀 롤모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그에 반해 한국은 효과적인 위기 대응으로 이미 아시아 문화 강국인 자신들의 글로벌 입지를 정치 분야로도 확장할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정치 강국으로 거듭날 잠재성을 드러냈다고 호평한 것인데요. 송 부교수는 한국인의 순종적인 성향을 거론한 일부 서구 언론 해석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세 차례나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으며 기득권과 정치 엘리트를 향해 때론 혁명적인 반항감을 표출하는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부교수는 한국인은 마냥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광주항쟁,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습니다. ABC 뉴스는 K-방역뿐 아니라 K-외교에도 주목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세계 여러 도시의 요청으로 서울의 방역 정책과 노하우를 영어로 공유한 온라인 플랫폼 CAC를 연 것이나 6월 1일부터 닷새간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 기획 등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모잠비크, 필리핀, 몽골 등 저소득 국가의 진단키트와 개인보호 장비를 무료 기부한 점도 호평했습니다. 한국의 테스트 키트는 중국, 미국 제품보다 높은 품질을 공인받고 있어 여타 선진국으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주문 수요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진단키트를 공식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키트 75만 개와 200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보내 양국의 공조를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송 부교수는 그간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온 서구권 국가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 모델을 한국이 제시할 수도 있다면서 이건 서구의 힘이 아니다. 오직 한국의 힘으로 이뤄낸 지구촌 공중보건 위기의 극복 선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 서술한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ABC 뉴스는 중국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자유로운 조력자로 참여해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려 노력 중이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4월 태국, 대만, 홍콩 네티즌이 연합한 밀크티 동맹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는데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고 글을 적자 중국 네티즌들은 수카람을 공격하는 트윗을 남겨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기에 수카람이 과거 인스타그램에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중국 누리꾼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중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비난의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자국 인기 스타가 중국 누리꾼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태국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정치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맞섰는데요. 이에 대만과 홍콩 네티즌까지 태국 편에 가세하면서 수카람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원까지 나서 자유를 사랑하는 태국 친구들을 지지해달라는 인터뷰까지 나올 정도였죠. 위의 세 나라 네티즌들은 반중 정서와 밀크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밀크티 얼라이언스란 해시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반중국 연대 전선을 구축한 것이죠. ABC 뉴스는 밀크티 동맹 현상을 두고 역사적으로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이에 근거한 침략 전쟁을 경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외교적 접근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거액의 투자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뒤 우호 관계를 쌓으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술이 데프트트랩 디플로머시, 즉 빚더미 외교술수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자신들보다 인구가 30배 많은 중국보다 훨씬 더 비대한 무게감을 뽐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보다 정치, 문화, 경제, 국가 위상도 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ABC 뉴스는 서울의 위기관리 능력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얻어내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국제 호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위력을 더해가던 상황에서도 K-팝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중국 본토 아티스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리스크가 높은 포퓰리즘이나 독재 냄새가 짙은 전략 전술 없이도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추어 올렸습니다. 매체는 이 같은 여러 사실들은 사우스코리아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민주적 시민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지금까지 달팽이의 15분이었습니다.